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 이어서 과전류보호와 과전압보호에 대한 그 항목이 되고, 여기에서 그 전체적인 환경 표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선로의 환경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까지가 아마 이번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까지 해서 4편의 강의가 이 EC 60364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강의는 과전류와 과전압에 대한 부분이 TM 방식과 TT 방식, IT 방법, 이런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차단하고 보호할 때는 어떤 보호장치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아마 강의가 되면 뒤에 사례가 강의가 안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 4편을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부분들을 정독을 하시게 되면 뒤에 사례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볼 수 있고, 일본 각 학회나 협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일본의 설비가 IS로 했을 때 뭐가 부적격하고 뭐가 합격점에 들어가는가를 사례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 듣고 다음번 강의만 들으시면 이거 아마 한 번의 강의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테이프를 다시 돌려가지고 앞에 한번 보시고, 앞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고, 뒤로 보고 해서 여러 번 보시면은 정독하시면 IC 60364에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전류와 과전압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클래스 0, 1, 2, 3가 나오는데, 이걸 먼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건요, 클래스 0라는 거는 제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상태에 놓여 있는 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클래스 3는 가장 안전한 상태야. 즉 무슨 얘기예요? SELV라고 하는 거는 자료에서 보시면은 이 SELV라는 건요, 이 기기 자체가 세퍼레이트 엑스트라 로 볼테이지 이상 오다가 전압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기 자체는 근본적으로 안전해요. 그런데 클래스 제로는 제일 위험한 상태 기기예요. 즉 뭐예요? 다중 접지 안 돼 있는 경우. 지금 보시면 클래스 제로는요, 거기 보시면 기초 절연만 돼 있고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접속 도체에다가 접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접속 도체라는 건 이건 접지가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접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가장 클래스 제로다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제로라는 거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비접지로 하면은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클래스 1은 기초 절연돼 있고 이 부분을 접지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좀 나아지는 겁니다. 클래스 2는 이중 절연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상당히 이중 절연으로 다 커버가 돼 있으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클래스 3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기 자체가 이 아주 특별 저전압으로 공급이 되고 내부에서 SELV를 초과하는 전압이 발생이 안 되는 거야. 발생이 안 된다고요. 발생하지 않는 기기입니다. 이거 발생이 안 되는 기기예요. 그렇죠. 교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를 보호수단 요소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금 이렇게 놓은 거는, 이렇게 나눈 걸 보면은 우리가 주안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클래스 제로하고 클래스 1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를 관심을 둬야 된다 이거죠. 그 SELV 자체는 아예 그 자체가 위험 전압을 발생 안 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접촉 보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보냐, 지금 1, 2를 직접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TT 방식이냐, TM 방식이냐, 뭐 IT 방법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 절연되어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안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SELV는 자체에서 SELV 이상은 안 나오니까 이 두 개는 큰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 봐봐요. 제일 위험한 상태로 놓은 거를 접지가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접지가. 그러니까 단독 접지라는 거는 접지가 안 될 수도 있죠. 단독 접지라는 거는 이 땅에 대해서 땅이, 이 땅에 대지는 말이에요. 반도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떨 때 상태에서 접지장이 좋았다, 어떨 때 나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접지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독 접지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 접촉에 보호하는데 금속이나 비금속에서 틀고 도작하는 거라든지, 만약에 내가 무슨 어떤 그 스위치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최고 표면 온도를 보세요. 표면. 최고 표면 온도를 보시게 되면 몇 도서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손에 들고 조작하는 거는 55도에서 60도, 65도. 그 다음에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80도에서 90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선의 허용 온도를 보게 되면 65도짜리, 뭐 75도짜리, 뭐 90도짜리, 뭐 60도, 75도, 뭐 9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종류로 놓는다고 이렇게 해요. 에? 그 얘기는 여기서 근거를 하는 거예요. 전선도 우리가 전선도 만져야 될 거고 바깥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온도를 넘어가면은요 손에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댈 수 있는 것은 거의 55도, 60도, 65도, 55도에서 60도 넘어가면 손에서 만졌을 때 굉장히 뜨거운 감을 가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만진다는 거지. 그래서 손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이제 80도에서 90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접촉단지의 발열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간접 접촉인데 전류가 아니고 열에 의한 거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면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에 프로텍트 되는 부분에 그 지학 전류에 대한 부분 받고 열적인 보호 받고 클래스 0, 1, 2, 3 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줄 거냐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요 다음 챕터서부터는 뭐예요? 과전류 보호하고 과전압 보호를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일단 보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은 감전이 되게 되면 과전류에 의해서도 죽을 수가 있고 과전압에 의해서도 죽을 수가 있다. 즉, 그러니까 과전류라는 거는 만약에 전압은 100V밖에 안 되는데 100V밖에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V밖에 안 되는데 전류가 200A나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전류가 흘렀다. 과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류는 뭐 0.1mA밖에 안 되는데 전압을 우리가 뭐 22,900V 해서 대직간에 뭐 13,200이 걸렸다. 그러면 두 개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전류가 적어도 이 과전압에 의해서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해를 당할 수가 있고 전압이 적더라도 과전류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인체 조직에 과전류라고 하는 거는 과전류는 전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통과하는 겁니다. 허용치 이내에 통과할 때는 이 생체 조직이 파괴가 안 되고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다 통과를 하는데 적은 양이 통과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상당히 허용량 이상으로 통과하려면 심장 막동에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경우에 과전압은 이 자체는 숫자는 적지만 이 빠르기가 높은 전개에 의해서 이 빠르기가 전자의 빠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생체 조직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인간의 몸인 생체 조직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것이 강한 경우에 이게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허용 전류치를 넘는 과전류 보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류를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전류 부하 및 단락전류 양쪽을 보호할 수 있는 과전류 및 단락전류 보호할 수 있는 기기의 회로 차단기를 차단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조합한 회로 차단기 그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게 휴즈를 막는 경우 휴즈와 조합한 회로 차단 경우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는 기구는 과전류를 막는 기구는 회로 차단기나 휴즈를 조합한 회로 차단기나 그냥 휴즈로만 돼 있는 경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비한류형 하면 한류형 이러면 이거는 휴즈가 되는 거죠. 휴즈에 한류형 휴즈, 이거 비한류형 휴즈가 있고 여기 비한류형에는 이게 차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원만 가지고 차단하는 경우에 이거를 합쳐서 하는 경우에 인원만 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차단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과전류를 찾는 데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우리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가 다 나갈 겁니다. 파워 휴즈에 대해서, 비한류형 차단기에 대해서 아주 전부 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지 않은 자료까지를 전부 다 넣어서 강의 자료가 다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보완된 자료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만들 때 제대로 한번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 이 테이프가 출시가 된 이후에 유행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행어. 어떤 유행어냐? 아직도 그 테이프 안 받는가? 이거. 이 테이프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 완벽하다. 이거 하는 발전하는 과정이지만 정말 그 실무에서 지금까지의 여태까지 제가 가져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정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잡아 넣어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완벽을 기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한류형과 이런 비한류형 차단기를 지금 조합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회로를 프로텍팅 한다. 이 내용으로 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만 보호할 수 있는 기구예요. 단락만 보호할 수 있는 기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휴즈는요, 과부하를 보호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거죠. 휴즈 가지고 과부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락이 생기면은 지락전류를 잡아가지고 휴즈가 동작한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휴즈나 한류형 휴즈는 이건 단락을 잡기 위한 역할이 아주 좋고, 한류형 이 차단기는, 비한류형 차단기는 이거는 과부하나 지락, 누전, 이거에 임무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임무는 과전류라도 이 과부하나 지락은 누전 잡는 거는 이 비한류형 차단기 쪽을 주는 것이 좋고, 이 단락전류 사고를 막는 부분은 한류형 휴즈라든지 비한류형 휴즈 쪽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전류 보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수식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회로 설계를 만약에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회로가 100A가 나왔다 이게. 근데 이 회로가 연속이냐 간헐부하냐 이런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모터가 돌아가는데 100A를 전격으로 하는 보드인데 이게 24시간 연속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터벌을 두고 돌아가는 거냐에 따라서 이 100A를 선정하는 이 세팅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회로 설계 부하를 이런 규격으로 해놨으면은 여기에서 연소로 간다 그러면 이 전격 전류를 다 못 보내죠. 못 보내고 요만큼만 보내야 된다고요. 또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연속으로 허용하는 전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더 적어져 이게. 더 적어지죠. 그 다음에
최소 동작 전류 있고 동작 전류 있죠. 허용 동작 전류 최대값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 부분의 벡터를 이게 이제 중간에 소선수 무슨 그 다음에 주위 환경 뭐 이래가지고 실제 100A를 회로 설계를 해 놔가지고 이놈이 그 상태로 안 오면 요거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꺾고 이거 지금 전류를 보낼 수 있는 허용치가 환경 때문에 지거지죠. 이렇게 지거지면 이거를 올려야 돼. 거꾸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이걸 한 단계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 100A가 밑으로 뒤로 가도록 해야죠. 100A가 밑으로 뒤로 가도록 하는 건 이 100A를 맨 뒤로 놔놓고 100A를 뒤로 놔놓고 이 앞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연속 뭐 주변의 소선수 그 다음에 허용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전격 전류는 회로석에 100A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떻게 전류의 최대값은 올라가지고 150은 150A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0A를 통과할 수 있는 전선 사이즈를 선정해놔야 100A를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그 전류치가 이렇게 쭉 감소한다는 얘기는 허용치가 감소된다는 얘기는요. 여러 조건 따라서 처음에 선정된 거를 그대로 다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A 전선짜리에다가 100A를 다 못 보낸다 이거예요. 나중에 온도계수 그 다음에 발열관계, 그 다음에 소선수, 그러니까 이게 보낼 수 있는 양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뒤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노멀 카렌트 룰은 IB보다는 이 IN이 커야 되고요. 설정값이, 이게 설정값입니다. 이 IN보다는 이 연속 허용 전류 IG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동작 전류 I2는 이 IG에 곱하기 1.5배를 해라, 이렇게. 어?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파워포인트 제작이 오타나는데 여러분 책에는 이게 어디 1.4 곱하기 IG 해가지고 한값, 이렇게, 한계값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 보호는 이게 보호할 수 있는, 검토될 수 있는 게 이 보호기를 가지고 차단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가지고 이 보호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계 부하를 가지고 이 체크할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보호기는 보호기의 전격 전류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보증하는 전류,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되겠죠. 전선에서는 단면적 전선에 의한 개수, 열방사, 단락 전류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화재의 95%는 이 접속점에서 사고를 한다고요. 이 전기 화재를 가지고도 제가 강의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프로에서 사고 날 때가 어디 있나 봐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세 군데면 이 차단기 하나하고 전선, 그 다음에 부하라 측면이라면 화재가 날 수 있는 거는요, 이 전선에서 사고 날 수 있는데 전선도 어디냐? 전선이 중간이 막 타버리는 게 아니고 이 단말 연결해놓은 요 부분이 닿는, 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사고는 이 단말점에서 이 연결점이 아주 주 핵심이 되는 거다, 이게.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전선이 단시간 허용하는 제한 온도에 오르는 순간 하면 이 온도는 이 온도에 관계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선. 그래서 NEC에서는 아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선은 특히 접속점의 허용 온도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부하는 어떻게 했어요? 부하에서는 회로의 설계와 수용을 보면서 추정 단락 전류를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기의 조건은 차단 시간과 단락 전류의 시간은
반비례를 한쪽이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면적과 단락전류의 그거는 단락전류의 크기는 이렇게 차단 시간하고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면은 차단 시간 커지는 거고요. 단락전류 커지면은 차단 시간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락전류가 고정전류 커지면 차단 시간 잘라져야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K값을 얼마로 줬냐면은 115, 135, 74, 87은 순간적으로 달라가는데 순간적으로다가 단락 시에 차단하는 시간,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시간까지 올라가는 순간적으로 전선이 올라가는 허용 온도의 최고 온도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최고 온도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여기 중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접속점에서 급작스럽게 올라간다고요. 이 전선보다는 이 접속점이 접촉 저항이 크고 접속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발열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뭐 댐 납댐 접속, 뭐 동접속 이런 것들은 좀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하 및 단락보의 계산에 의한 검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들은요 이미 이제 관련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식으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을 하는데 단시간 허용 온도 이내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도체 단면적 S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도체의 단면적을 구하는데 이거는 이 도체의 단면적은 뭐예요? 이 IC하고의 관계가 연결되죠. 또 이 IC는 어떤 거에 관계되냐면 케이블을 시설하는 방법이 어떠냐? AB, 그 다음에 케이블의 시정 방법에 따른 지수, 계수와 지수 이런 것들은 팩터가 뭐냐면 케이블 트레이에 노출로 가느냐, 뭐 대지의 관로로 가느냐, 그 다음에 햇빛을 받는 대로 통과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락전류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 케이블이 2만 암페어 단락전류가 발생이 됐는데 어느 건 케이블 트레이를 통과하는 전선에 어느 건 지중으로 어떤 건 옥내에서 그 기중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열방사의 조건 뭐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NEC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을 단면적으로 구할 때는 이 전선관이 들어가면 이 전선 자체에서 나타나는 발열 이거 팩터 그 다음에 이 전선으로부터 받는 발열의 작용 그 다음에 방사하는 조건 열방사하는 조건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런 관로로 해가지고 두 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자체 관로로부터 또 받는 조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이 팩터들이 아주 여러 개의 팩터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단면적을 구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주어진 식, 그러니까 이 식을 완성한 이 식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존 파라메타 주어진 파라메타를 구해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시간이 1초로다가 끊을 때 단락전류 1초로 끊어서 하는 경우에 뭐 그 시간을 타이밍을 1초로 해가지고 뭐 고장전류를 2.18 카로 했을 때 0.1관 통렬했을 때는 뭐 160도까지 오른다 이렇게 조건을 놔가지고 단면적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동 시간이 1초고 전압은 200V에 50Hz다. 뭐 PVC로 했는데 6m다. 6스케하다. 정상 전류는 이렇다. 그래서 케이블의 온도 상승은 160도에 온도 상승 T의 시간은 얼마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12.19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팩터들을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팩터들을 준 부분을 근데 문제는 여기는 뭐에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일본에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미국에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유럽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 보세요. 이 식이 주어지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선 규격 다르지 이 단락전류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해가지고 전선 도체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 사이즈 차이가 나니까 이거 통일하자는 거거든요. 이제는 일본 방식, 미국 방식, 유럽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팩터는 이렇게 우리가 주어준다. 그러려면 뭐가 달라져야 돼? 이게 이렇게 주어지려면 전선은 통일해야 돼, 전선. 전선을 통일해야 되죠. 아, 전선이 통일 안 되면 이 팩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아, 일본 전선 다르고 미국 전선 다르고 유럽 전선 다른데 어떻게 여기 팩터를 갖다가 통일하냐고요. 그러니까 뭐야, 결과적으로는. 이 식으로 해가지고 단락절주를 구해서 전선의 면적을 구한다. 이게 IC 코드에 있어. 이 IC 코드에 우리가 지키기로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전선 다 통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팩터는 뭐예요? IC에서 인정하는 전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일본하고 쓰는 건 CV 전선 이외에는요, 이 IC 코드에 부합된 전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팩터를 적용 못 하는 거야. 어차피 이 팩터를 적용하려면 전선 통일해야 되죠. 차단기도 통일해야 돼. 그 심지어는 공법까지 통일해야 돼. 공법. 그렇잖아요. 이 팩터라는 거는 IMB IM 베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케이블이 어떻게 포설이 됐느냐라는 공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 아, 일본 공법 새로운 공법 만들고 한국 공법 새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걸 광내, 저기다가 다 적용해가지고, 허용받으면은 그 공법이 이 팩터 맞습니까? 안 맞지? 그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전선도 세계의 전선대로 써야 되고, 공법도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특이하게 쓰는 공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평용되는 공법을 써야 되고, 차단기도 차단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에 400볼트면 400볼트에 맞는 전압의 차단 시간 검증된 차단기를 써야 되고,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이 식을 쓴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이 식 하나 문제가 아니라 이 상당히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치해야 된다고요. 그럼 전선은 어떤 전선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들어가 보면 유럽 전선하고 미국 전선만 살아있어요. 지금 일본 측에서도 일본이나 한국이 똑같이 경우인데 CV 전선 이외에는 이 팩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전선의 규격이 이 자기네들 규격으로 일본 규격으로 한 거하고 IC 규격에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전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K값에 대한 거는 지금 염화비닐이나 가고표를 치는 부틸 고무 있잖아요. 그래서 절연 재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그 동도체와 알루미늄 도체를 썼을 때 동도체와 알루미늄 도체를 썼을 때의 그 A값과 M값, B값과 M값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칸을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이 팩터들을 쫙 놨죠. 이건 아까 그 식을 쓸 때는 여기 팩터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이 대개 어느 걸 지금 허용하고 있냐면 이 가격표에 칠한 CV 전선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설치 방법도, 시설 방법도 A에서 D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112페이지에 A, B, C, D 해가지고 어떤 그 절연병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 벽면 옆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지중 덕트로 시설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해가지고 그 팩터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XLP 가운데 있고 무기전용으로 MI 케이블을 인 경우에 하고 PV 전선 있는 경우에 하고 이렇게 땄어요. 근데 PV 전선도 우리하고 규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 규격이 부합되는 거는 이제 지금 PL, XLP 정도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과전압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과전류입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보면 과전류는 전선 사이즈와 차단 시간과의 관계다. 그런데 이 전선 사이즈와 차단 시간의 관계는 여기에 팩터들을, 전선을 어떻게 놨느냐의 팩터인데 이 팩터들은 주어졌다. 이미 IC에서. 근데 이 팩터는 전선도 같은 전선, 공법, 차단기 종류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팩터가 맞는다. 이거죠. 자, 과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전류는
두 개로 막을 수 있다. 비한류형 차단기. 비한류형. 그 다음에 한류형.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개 과부하나 누전을 이쪽으로 하고 한류형은 뭘 했어요? 이거는 단락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는 이것에서는 이 차단기나 이 차단 시간이 나오니까 여기서 차단 시간 T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T는 이 과부하나 누전 단락이 생겼을 때 전선의 S와의 관계에서 관계식이 성립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T와 S의 관계식이 성립되는 중간에는 팩터들이 있다 이거지. 적용되는. 이 팩터가 IC에서 정해놨는데 이 정해놓은 팩터가 일정한 전선, 공법, 주변 차단기 이것을 같이 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이 팩터가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 여기가 안 맞죠 이게. 자, 그렇게 정리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압보가 있어요. 과전압. 과전압보는 지금 그 114페이지에 여기 상당히 이제 TN 계통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앞에 그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강의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전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가능한 어떤 전위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에 관점을 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TN 계통에서는 잘 보세요. TN 계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본 거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TN 계통에서는 C는 이제 그 그라운드하고 뉴트럴을 콤몰한 시스템이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TNC는 일본이니까 여기 저항이 있거든요. 일본 다른 데는 이 저항이 거의 이제 적죠. 그래서 이게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10A가 걸렸다. 그 여기에 만약에 5ohm이 걸렸다. 그러면 10A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기에 얼마 걸리냐면 이게 50V가 걸리죠. 그럼 이 50V가 여기도 똑같이, 여기 똑같이 50V 걸린다고요. 50V 걸리겠죠. 그럼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50V 걸린 게 이쪽에도 50V 똑같이 걸려요. 네? 그런데 이게 위험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낮게 걸린다고요. 이게 낮게 걸리지. 자, 여기 보시면, 비해주면 낙뢰를 칠 경우에는 전위 경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많이 걸리고 적은 데, 멀린 데가 적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E는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은 되게 없다고 아주 단거리라면 이걸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럼 여기 인덕탄 소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주파수가 칠 때는 과도 임피던스가, 과도 주파수가 걸리니까 이 L이 커진다고. 이게 커지죠? 네? 근데 다중접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다중접지를 하게 되면 이놈하고 다른 놈하고 다 이렇게 묶으면은요, 이 피레설비에 낙뢰가 쳤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가긴 올라가죠. 여기 올라간 놈하고 여기 올라간 놈하고 이쪽 올라간 놈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적게 올라간다. 이놈은 따로 올라가지만 멀리 떨어지면 안전하지만 이게 다르지만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TN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올라간 이쪽에 전압 걸린 놈이 여기 그대로 와서 붙어요. TNC 이거는 TNC인데 여기에 만약에 일정한 저항으로다가 묶어놓고 여기 저항 묶어놨다 그러면은 여기에 50V 걸린 것이 여기에 바로 50V 걸리지. 그러면 여기는 안 걸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TNC에서 이렇게 놓은 경우에는 여기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대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50V 안 걸리는 거죠. 제로죠. 제로. 그 여기 제로입니다. 제로. 네? 그 다음에 TT 시스템은 개별 접지를 했으니까 여기 개별 접지니까 이 접지하고 이 접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뉴트럴을 같이 공유 안 했잖아요. 공유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전압만 걸려버리고 여기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접지 시스템이 하나 좋다는 거는 다른 수용가의 다른 지점에 영향을 안 준다. 예? 그 다음에 TT 시스템 A 계통 아까 여기 두 개 놓은 경우에 또 이쪽 놓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계통에서는 이건 고저항 접지를 했다. 이게 3상만 갔잖아요. 이게 3상 이 뉴트럴이 지금 여기 그 뉴트럴 이 기기하고 기기만 연결한 거고, 이 IT 시스템에서는 고저항 접지를 한 경우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UF에 걸리는 거는 요 저항에다가 요 사고전류치가 그대로 요쪽에다 이렇게 트랜스퍼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여기. 요 저항 이게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V가 넘어가면 아까 저 앞에 배운 바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시스템에서 50V 넘어가면 이거는 이 시스템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IT 계통에서 다른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있어요? 여기가 고장인데, 이 뉴트럴로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묶었죠? 여기 묶은 경우에요. 여기는요, 똑같은데 이 뉴트럴이 안 묶여져 있죠? 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가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뉴트럴을 묶었기 때문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이쪽에 같이 걸리는 것이고, 이거는 같은 거지만 뉴트럴을 안 묶었기 때문에, 원래 안 묶는 시스템이 이게 IT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파해서 걸려버리고, 예? 여기에는 제로가 걸리는 겁니다. 이때는 이쪽은 안전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TT 시스템과 IT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응? 이때 개런티를 어떻게 하느냐, 과전압보호를 어떻게 하냐. 지금 보시면은, 자, 수전전압은 해가지고, 만약에 22,000이나 22,000V 이상 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사고전류에 대해서 전체 중성점의 달라짐으로 전력회사에 문의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일로 가야 돼. 그리고 6kVA 이하다.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차단 시간이 1초 이하냐, 1초를 초과하냐. 보통 1초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단기가 1초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로 온다 그러면 수용가의 저항치는 1옴 이하냐. 자, 수용가의 저항이 1옴 이하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중접지해야 되죠? 그럼 다중접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옴이 넘는다. 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60V가 넘냐? 아까 50V하고 60V 가져왔죠? 그래서 60V 이느냐? yes.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접촉저항 R을 갖다가 더 내려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60V냐? 50V로 간다. 50V에서도 두 가지 마찬가지예요. 자, 두 개 보세요. 가는 프로세스는 1초를 초과한다? 그러면 여기서 돼 있어요. 1초를 초과하면은 일단 초과하는 전압은 50이다. 그리고 1초를 이하일 경우에 60V까지 허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1초 이하면 60V까지 허용되고요. 1초가 넘으면 50V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조건에 사고전류를 줄이든지 저항치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자, IT 시스템이 상당히 위험하죠. IT 시스템은 그러니까 50V가 넘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만약 저항을 못 줄이면 사고전류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IT 시스템보다가 선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로 개폐의 항목은 아주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안전보호수단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저기 하고요. 외적인 영향보호수단 선택으로 갑니다. 그 IC에서는 충전부가 천장에 있는 경우에 업스터클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 차단기를 바깥에 있고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걸 조작을 하는 게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 이 업스터클과 업스터클 사이에 700mm의 클리어런스를 두라는 겁니다, 이게. 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금 IC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EC 같은 경우는 양쪽에 충전부가 있는 경우하고 양쪽에 충전부가 없는 경우하고는 다 이 클리어런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전반이 있고 여기 배전반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게 배전반 살아있는 경우예요. 또 여기 배전반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벽돌로 막아져 있다. 벽돌로 막아져 있으면 이 접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이 클리어런스가 다르고
요 배전반이 있는데 여기에 백라이트로 되어 있다. 이게 전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연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클리어런스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좁겠죠. 좁아도 되니까. 전연이 되어 있어요. 이건 벽돌로 되어 있으면 접지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이 여기 닿고 닿으면은 사람이 손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넓어져요. 양쪽이 충전 부분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지금 그래서 충전부의 위에는 2m 30 이상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로 차단기 뒤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70m 뒤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암 리치가 얼마였어요? 보통 아까 2m 50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2300 정도를 이렇게 놔주고 여기 클리어런스를 놔주려는 거죠. 여기 차단기가 있는 쪽에 벽에 뒤에가 벽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100mm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전번에는 어떻게 있어요? 이게 차단기의 사이에 되는데 벽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면인 경우에는 지금 이게 700에서 뒤에 이게 100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충전부가 있는 통로가 있는 경우에 또 그 양쪽에 이제 이게 앞에 배려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좀 달리 나타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6페이지에 보게 되면 클리어런스도 이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IC하고 NEC를 이런 클리어런스도 다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아마 강의를 여러분한테 할 건데 지금 NEC하고 IC 강의에서는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영향에서 영향이 받는 경우에 최대 차단 시간에 대한 그 표를 만들어놨는데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48A라고 그랬죠? 48A. 이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120, 230, 227, 400, 500 돼 있죠. IT에 통해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220이나 380볼트 없잖아요. 네? 여기 220볼트에 차단 시간 없고 380볼트에 차단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규격의 자체에서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보통 TT 계통, IT 계통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기한 부분에서는 규약 접촉 전압은 뭐 25V, 교류 25V, 직류 60V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거다.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전압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25V하고 DC 60V를 못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호수단에 대한 거는 이제 SELV를 한다든가 PLV에 의한 그 간접 접촉 문제. 그 다음에 그 비도전성을 가지고 보호수단을 가지고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보호수단을 보강시키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화재에 대한 보호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단기나 전선 자체에 대한 그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문제, 가연성 구조 문제, 그 다음에 저작물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기에서 착화 에너지를 얼마나 제공하느냐라는 옆에 환경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기 화재편에 제가 다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화재편에 한 편을 해가지고 제가 다뤄주기 때문에 그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번으로 가보면 이제 전기 기기의 선정과 시공인데, 자,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는 세계 코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의제 원장이 정령기 원장이 무슨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코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KS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GS가 지금 다 바꿔놨잖아요. 어차피 KS도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뀌는데 그때는 GS가 지금 바뀐 거는 순수 IC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NEC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가지고 바뀌려는지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세 개의 그 코드 중에 저압 수용과 설비에 대한 패턴을 일본이 바꿔놓은 부분을 기술적으로다가 풀어놓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기 선정과 시공.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IC60364의 대상 설비는 1000V 미만의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저압 수용과 설비가 다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규격을 IC60364로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C60364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IC60038,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는 600을 삭제를 해가지고 보통 IC38로 얘기하는데, IC38 원본에 보게 되면요, 전압을 보게 되면 50Hz에서는 이렇게 해라, 60Hz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상에서는 전압을 이렇게 가져가라. 그걸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표에는 141페이지 돼 있죠. 141페이지 보면 삼상 4선식과 삼상 3선식 계통에서 50Hz에서는 230하고 400V, 60Hz에서는 120에 208이나 240. 지금 단상 3선식에서는 120에 240. 그럼 우리가 삼상 4선식에 60Hz니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전압은 120에서 208을 가든지 240V를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비교 1에 보면 50Hz 같은 경우는요, 50Hz 같은 경우는 230에 400V를 초과하는 전압은 이거는 2003년까지, 가능한 한 2003년까지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보시면은, 220에 380V 계통을 가진 국가의 전기 공급 전압을 230에 400V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2003년까지 넘지 않는 것이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못을 받고 있죠. 네? 자. 그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각종 데이터들 수치 이런 부분에서 230에 저기를 다 삭제해 버렸잖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조건을 맞출 때 전압을 맞춰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선의 규격을 전환하는데 T하고 S의 관계다. 이 관계에서 파라미터의 팩터를 줘야 되는데 이 팩터에 주는 팩터는 조건이 전압, 전선, 차단기,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을 국제화된 팩터 내에서 팩터를 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시설을 나눠놓고 팩터는 이게 안 맞죠. 이걸 맞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IC에다가 저희들이 레터를 보냈더니 계속 수시로 지금 계속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보내고 그러는데 뭐라 했더니 자유야. 그런데 WTO 너 TBT 가입증을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2003년 이후에 전압을 안 맞췄을 때 네 자체 내에서 전압을 쓰는 거는 네 자유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수입을 하거나 할 때 그 전압 문제를 가지고 그 고유 전압을 네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너네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언제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계통에서 상당히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압 운용이 있고요. 그 뒤로 보면은 외적인 영향도 이게 아주 엄청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되면요. 도면 첫 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전기 도면을 보게 되면은 기호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호표 나온 다음에 그게 범례죠. 범례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전체의 건축적인 레이아웃이 나오고 단면도, 인면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직한 부분이 나오고 티피컬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왈라인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일반 도면의 순서 아닙니까? 근데 도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순서 패턴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기호표 다 바뀌어지죠. 지금 여러분들 IC 60364로 바꾸면서 지스 1999년도 판에 이 책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일본 심볼을 다 바꿨어요. 세계 코드로. 그러니까 변압기 표시, 차단기 표시가 다 다릅니다.
그 우린 계속 쓰고 있어, 지금. 어? 그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설계 사무실 직원들이 이 테이프를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빨리 도면에 명기하는 심볼을 IC 코드에 맞는 심볼로 지금부터 숙지를 하고 CAD에다 입력을 달리 해가지고 지금서부터 심볼을 바꾸는 연습을 해가야 돼.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외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위험 부분에 나타나는 숫자를 보호계급으로 0, 1, 2, 3, 4, 6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특성 숫자에 대한 부분 나왔는데 이거는 뒤로 가서 보시면은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 147페이지 보시면은 만약에 환경 조건을 나타내는 거는 주위 온도가 AA로 가는데 A, 1, 2, 3, 4, 5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1, 2, 3, 4, 5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환경이다. 그럼 외래 환경이다. 외래 고용물이다. 그러면 외래 고용물의 1, 2, 3, 4, 5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환경에 0, 여기에 보면 0, 1, 2, 3, 4, 5는 6이라는 거에 의해서 내진용을 해라. 5라는 건 방진용을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 뒤에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운전 조건 및 외적인 영향에 보면 지금 AA 1, 2, 3, 4, 5 이렇게 가죠? 그럼 AA가 가는 거는 뭐냐면 환경 조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AA1은 65도, 마이너스 60도에서 5도 범위 내에서 설치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AA5는 5도에서 40도에 설치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모터가 말이에요. 여기 MCC가 있고 여기 모터가 있어요. 모터.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가 있어요. 그래 이 변압기 2차에서 MCC까지 가는 거 가다가 케이블 트레이를 해서 이렇게 갔다 그래. 그래 이것이 지붕 바깥에 케이블 트레이를 나간다 그래. 여기 만약에 태양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데입니다. 여기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MCC에서 이 모터로 가는데 이놈이 이렇게 닥트를 통해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은 쪽을, 습기가 많은 쪽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간다고 칩시다. 근데 이 중간에 여기는 뭐 노가 있어가지고 여기 노가 있어가지고 이 뜨거운 열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변압기에서 MCC까지 가는 전선의 규격을 정할 때 정적 전류를 구해가지고 전압강하의 계산만 해가지고요. 그냥 전선 정해버려요. 이 전선이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표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선 규격을 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열악한 상태의 조건에다가 표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전선 규격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무시하고 이게 무슨 물을 통과하는지 뜨거운 데를 통과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소순수가 얼마냐 전압강하가 얼마냐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P101 설로면은 처음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다 표시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놈 전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면의 이 환경 조건을 보게 되면 이 선로가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AA는 그거고요. BA는 사용을 어린이가 하느냐, 장애자가 하느냐, 숙련자가 하느냐, 기능자가 하느냐. 그 다음에 CA는 건물의 구조가 불연성이냐, 가연성이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봐요. 만약에 어떤 전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갑니다. 가면 주의 조건은 이 조건에 있다. 대기 온습도는 이런 조건에 있다. 이 전선이 통과하는데 물의 조건은 있다 없다. 여기에 고용물이 존재하냐. 부시 오염물질이 있냐. 사람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접촉 위험. 비상시의 피난. 구성 재료. 건축의 설계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피다에다가 모든 환경 자체를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어느 피다를 딱 보면은 이 피다는 어떤 환경에 놓여가지고 이게 부하까지 가는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전선의 규격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편 타당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지. 우리는 그냥 대충 간헐 하나 적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씩 좀 더 나타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 타당성 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바꾼 거예요, 일로. 그래서 옥상, 옥외, 수영장 전부 다 주의온도, 대기온도, 물의 존재, 부식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뭐예요? 지금 환경 문제까지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각 휘다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20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번 한 번의 강의로 이 IC6036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